이르면 다음 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재협상이 재개된다. 약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협상이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KEFX 재협상 실무진이 이르면 23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국방부 및 국영항공기 제작업체 관계자들과 재협상을 시작한다. 한국실무협상팀은 방위사업청 6명,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3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22일 인도네시아 입국 예정인 이들의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아 실제 협상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국의 KEFX 실무 협상은 2018년 말부터 4차례 진행됐으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중단됐다. 프라보워 장관은 공식적으로 KEFX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그간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근 KEFX 시제기 생산 소식이 재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프라보워 장관은 군재직 시절 인도네시아 군의 태권도를 전파할 정도로 한국에 애정이 많은 친한파 인사로 분류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안타라 통신 캡처. 양측은 그간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현물 지급 방안 일부를 수용했다. 분담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춰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요구 역시 당초 KEFX 사업에 책정된 예산보다 줄어든 사업비 절감분만큼 줄여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 이전과 기술 저작권 문제다. 특히 주요 핵심 기술의 저작권 문제는 미국과 얽혀 있어 우리로선 운신의 폭이 좁다. 재협상 전 이루어진 사전 실무진 만남에선 인도네시아 측이 특별한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면 지난 4차례 재협상에서 타결된 협의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분담금 2,200억 원을 납부한 뒤 현재까지 5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다만 올해 예산에 KEFX 관련 예산으로 3천억 원을 지난해 배정하는 등 재협상만 타결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납부금 2,200억 원과 관련 시설 투자 1,000억 원 등 이미 3천여억 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사업 파기는 크나큰 손실이다. KEFX 사업은 우리나라 건군 이후 최대 사업으로 꼽힌다. 최종 조립 단계 KEFX 보람에 스텔스 성능 강화해야 하는 이유. 유례 찾아보기 힘든 안정적 개발 과정의 양면성 추가 비용 검내다가 과거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지난 9월 3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산업 공장에서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이 조용히 지나갔다. KEFX 시제기의 최종 조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롤아웃. 그러니까 진짜 실물 KEFX 전투기가 등장할 날이 꿈이 아닌 현실화될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KEFX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발행된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방안이라는 한문이었다. 그저 한 단어가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무기로 세상 속에 등장하는데 18년의 시간과 8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최종 조립 절차에 들어간 KEFX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 결론적으로 KEFX는 보수적 설계와 접근 방식으로 철저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개발 프로젝트였으며 이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으나 국책 연구 개발 사업으로는 매우 모범적이고 뛰어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를 보여준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다. KEFX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뒤
2018년 7월 첫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하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간 2020년 9월 현재까지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사업 스케줄을 조절해야 하는 큰 돌발 상황이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개발비 분담 문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철수와 복귀를 반복하고 COVID-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해외 항공 우주 기업들이 연구 개발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의 인원이 투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된 사업 관리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렇게 무탈하게 KF-X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실 KF-X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 사업 계획을 가졌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되고 입증된 부품과 기술을 들여오거나 동급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 F-35나 KF-X는 외양만으로는 거의 비슷한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개발 시점과 기술을 비교했을 때 F-35는 수천 가지의 미완성 기술과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큰 모험을 한 것과 달리 KF-X는 이미 실제로 작동하는 개념과 제품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사실 KF-X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가격과 일정이 크게 어긋날 일 없으니 정해진 성능과 능력을 발휘할 위험성이 줄어들겠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미래의 적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KF-X의 탐색 개발이 종료되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KF-X의 성능에 대해서 전망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계산으로는 KF-X는 KF-16보다 공대공 전투 효과가 34%, 공대지 표적 파괴 능력이 40%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12년 당시 KF-X의 예상 가격은 660억 원인 반면 현재 확정된 KF-X의 가격이 800억 원으로 14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지금이나 2012년이나 KF-X의 예상 성능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 성능비가 원래 계획보다는 다소 떨어졌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양산 비용과 개발 비용 절감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KF-X의 가격대 성능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량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군 전력 증강은 물론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떤 개량을 모색해야 할까?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KF-X의 개량 방안 중 가장 중요하고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KF-X의 스텔스 성능 강화다. 스텔스 성능은 레이더, 적외선, 음파 등 KF-X가 적이 미사일, 전투기, 레이더 등에 탐지될 확률을 줄여주는 여러 장비와 기능들이 필요하다. 핵심은 램, RAS 등으로 불리는 스텔스 재료를 비행기에 사용하고 무장을 내부에 수납하는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 각국에서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 광자 레이더, 수동형 레이더 등 많은 스텔스 무력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비의 면적이나 크기에 문제가 있거나 정확하게 미사일을 조준할 만한 정밀도가 떨어지는 등 탐지 기술이 아직 스텔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KF-X의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공중전에서 더 많은 적기를 격추하고 살아남을 수 있고, 지상 공격 임무에서는 더 위험하고 잘 보호된 목표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가격대 성능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의 규모와 시기다. 스텔스 기술, 그 중에서도 내부 무장창 장착 기술은 기술 개발과 함께 비행시험이 중요하다. 내부에서 무기를 꺼내 쏘는 만큼 무기가 꺼내는 도중 작동이 멈추거나 불발이 되거나 혹은 공중전을 벌이는 도중 미사일이 발사가 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가 필요하고 많은 비행시험이 필요할수록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행시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비행시험 횟수를 줄일 수 없다면 최대한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시험에는 단순히 비행에 필요한 기름값만 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비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일정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될 KEFX의 시험비행 과정 중 최대한 내부 무장창 관련 시험비행을 포함하거나 2026년 비행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추가 시험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KEFX의 내부 무장창 장착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일단 전투기가 뜨고 날아다니고 정상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큰데 스텔스 성능 향상은 KEFX의 기본 전투 성능을 검증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다. 이미 8조 원 넘는 개발비에 추가로 스텔스 기술 예산을 청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적은 돈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법이다. 타이밍이 늦어 KEFX의 시험 비행을 끝내고 몇 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많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예산을 아끼고 비행시험을 생략하려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우리 군의 훈련기로 쓰이는 T-50 골든 이글은 조종사가 2명이 타는데 사실 개발 초기에는 조종사가 2명이 타는 현재 버전과 1명이 타는 경공격기 버전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했다. 하지만 비용 절감과 리스크 감수를 이유로 2명이 타는 T-50만 시제기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한국 공군이 T-50을 경공격기나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T-50을 생산하고 운영하면서 A-50, FA-50 등으로 경공격 임무에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시험 비행 장비와 시제기가 없어 새롭게 다시 장비를 개발하고 시험을 준비하려니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때문에 결국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하고 더 큰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단자형 T-50은 비용 문제로 포기되었다. 현재 우리의 효자 수출 상품인 FA-50이 단자형으로 제작되었다면 가격대 성능비가 더욱 뛰어났을 것이 자명하다. 막대한 개발비가 이미 투입된 시점에서 추가 예산을 받는 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투자는 타이밍이다. KEFX가 그 모습을 실제로 드러낸 지금부터 완성된 기체가 공개될 2021년까지가 KEFX의 스텔스화 개발을 논의할 적당할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관련 정부 부처와 산업계 긍정적인 도전을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 흔들리는 KEFX 동남아 시장, 유럽에 빼앗기나.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미디어데이가 열린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KEFX 실물 모형이 계류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까지 세계 항공우주산업 시장에서 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군용기가 그나마 잘 쓰이고 있는 지역이 동남아시아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유럽 방산업체들이 동남아 시장에 뛰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비롯한 국산 군용기가 동남아에서 밀려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인도네시아는 KEFX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로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8년과 2019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방위사업청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속적인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분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플랜 B를 염두에 두는 듯한 모양새다.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라트리뷰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제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열린 KFX 상세 설계 검토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다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콜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 초계함 2척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